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열 경제학 박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미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이후에 급반등했던 뉴욕 증시가 하루 만에 또 뚝 떨어졌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습니까? 예, 우리 시간으로 목요일 날 새벽에 미국 연준의 제롬 파월 FOMC 의장이 이제는 물가를 어느 정도 잡았으니까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뭐 내리겠다는 아니지만 내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점을 9월 달로 지적을 하면서 9월 달에 구체적인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2022년 3월 달부터 진행이 됐고요. 금리가 높아지면서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자영업자들도 아주 직격탄을 맞았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목요일 날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언, 이제는 금리 인하할 수도 있을 거야, 9월 달에. 이 얘기가 나오면서 목요일 날 새벽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올랐더랬습니다. 예. 그런데 그 효과가 아직 그 종이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하루 만에 뉴욕 증시가 금요일 날 새벽, 그러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는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오른 것보다도 더 떨어졌거든요. 예. 뉴욕 증시만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상당히 하방 압력,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 이 왜 이렇게 됐을까? 우선 첫 번째로 뉴욕 증시에서 거론하는 것은 금리 인하는 감사하기는 하지만 예. 그것은 9월 달의 일이고 지금 당장에 경기가 좀 침체한 것 같다. 그래서 특히 그 실업자가 급격하게 늘었고 예. 또 PMI라고 그러는 Purchase Management Index라고 하는 이 구매자 관리 지수가 생각보다 나쁘게 나온다. 통상적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하면 언젠가는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고 그것을 흔히 우리는 하드 크래시, 경착륙이라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예.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크래시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공포가 엄습을 하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휘청, 특히 세계 정권 시장이 휘청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금리 인하를 더 선제적으로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7월에 금리를 내렸어야 한다. 타이밍 놓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뉴욕 증시 일각에서 그렇게 주장을 예. 합니다. 지금 금리를 너무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 상태에서 금리 인상 기간이 너무 길어졌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온 거 아니냐. 그렇다면 바로 지난 수요일하고 그 목요일 날 미국 연준 FOMC가 금리 인하 결정하는 통화정책위원회를 했는데 그때 좀 금리를 내리지. 예. 왜 9월 달에 내리겠다고 얘기하느냐. 이런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물론 이런 시각도 일부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계에서는 지금의 주가 하락은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아니고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정도지. 그리고 물가가 완전히 잡힌 것도 아니기 때문에 7월 달에 금리 내렸어야 한다는 주장은 일각의 주장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다면 왜 주가는 이렇게 많이 떨어졌느냐? 경기 침체가 온 것도 아닌데 공포가 생기게 된 것은 그동안에 인공지능 열풍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는 투자자들이 혹시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굉장히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몇 가지 경기 지표들이 조금 하방을 보이니까 경기 침체가 오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이러다가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는 공포가 확산이 된 것이지. 그러니까 핵심적인 책임은 경기 책임이 아니라 그동안에 인공지능, 반도체, 빅테크, 기술주 이 종목들이 너무 올란 데 대한 불안감이 터진 것이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늦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좀 주장은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어쨌든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하니까 덩달아 코스피도 장중 3% 넘게 하락을 했거든요. 특히 인공지능 랠리 수혜를 받은 SK하이닉스의 낙폭이 큰데 이런 상황에서 다시 좀 회복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요즘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주가가 제일 잘 나간 상승 랠리를 보였던 종목이 바로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예. 반도체 만드는 SK하이닉스인데요. 이 주가가 오른 핵심적인 이유가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보다 더 빨리
HBM이라는 고대역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었는데 이 반도체가 엔비디아에 수출이 됐고 엔비디아는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GPU하고 합쳐서 인공지능 반도체로 팔았거든요. 따라서 그동안에 인공지능 열풍과 함께 엔비디아와 SK 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예. 밤사이에 엔비디아 주가가 아주 급락을 했습니다. 예. 자, 이것은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AI 인공지능 관련 주가에 대한 너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그동안에 많은 열기가 있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당장에 돈은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엔비디아 주가가 떨어지면서 한국의 SK 하이닉스 주가도 동반 하락을 한 것이 아니냐. 경기 침체가 와서 한국 코스피가 떨어졌다. 뭐 그런 시각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설득력은 좀 약합니다. 지금 현재의 주가 하락 상태는 엔비디아하고 SK 하이닉스 등이 주로 떨어지는 거로 봐서 네. 인공지능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좀 공포, 두려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한편 7월 소비자 물가는 2%대를 유지하기는 했는데 6월과 비교하면은 0.2%포인트 높아졌거든요. 그 둔화세가 좀 꺾였어요. 그게 뭐 농수산물이 또 문제였나요? 예, 우리나라 물가 7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통계청에 의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총체적인 우리 CPI 물가 지수 2.6% 올랐습니다. 자, 그래픽에서 보시는 대로 물가가 매달 조금씩 잡혀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7월 달에는 2.6이 됐습니다. 이것은 6월 달에 2.4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2%대여서 뭐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물가의 안정 하향 추세가 좀 삐그덕하는 것이 아닌가. 다시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는 거 아신가 이런 공포가 나오는데요. 네. 저 이것은 그 걱정은 좀 기우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7월 달에 물가가 오른 것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석유류가 올랐기 때문이거든요. 석유 가격이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동안에 물가 상승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부담을 들어주기 위해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유류세 인하를 대폭 해줬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는 해줄 수가 없고 또 그게 세수 부족이 되니까 정부가 7월 달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도적으로 어떤 어느 정도 물가 상승을 감내하면서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석유류 가격이 올라간 것이다. 그런 면에서 물가가 기조적으로 다시 상승 기조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래픽 오른쪽에 보면 8.4% 석유류가 올라갔는데 예. 저게 물가에 차지하는 가중치가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다음에 왼쪽에 나오는 농수산물 가격은 지금 여전히 채소값, 과일값, 요즘 기후가 좋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상기후 등으로 해서 오르는데 이것도 뭐 지속적으로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다음에 축산물이나 수산물은 상당히 가격이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외식 가격도 한때 3% 이상 고공행진했는데 조금 줄어드는,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물가가 안정기조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체감 물가, 그러니까 생활 물가 지수는 3% 올랐거든요. 정부가 8월부터 물가가 둔화할 거라는 관측을 내놓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예, 이제 차감 물가가 우리가 일상생활 가정주부들이 먹고 사는데 직접적으로 지출하는 그 품목들에 대한 가격인데요. 네. 심리적으로 바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계이기 때문에 생계에 들어가는 물가는 똑같은 양이 오르더라도 더 좀 불안하게 느껴지는데 바로 이게 바로 사과, 배, 과일 등 가격이 지금 안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대목도요, 정부는 8월 달부터는, 그러니까 8월 이번 달 하반기부터는 급속하게 안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가가 둔화될 것이다, 생활 물가. 왜냐하면 8월 말부터는 사과, 배, 햇과일들이 나옵니다. 근데 지난번에 우리 상반기에 이렇게 물가를 고통을 줬던 게 사과, 배, 한 해 전에 수확이 잘 안 돼서 엄청나게 고통을 줬는데 예. 이제 햇과일이 나오면 올해 풍작은 작년처럼 그렇게 참담하지가 않아요. 예. 평년 수준 이상은 된다. 이것이 농림축수산부의 발표거든요. 그 추세대로 지금부터 날씨가 뭐 특별히 돌발 사항이 없는 한은 현재 생활 물가, 사과, 배, 과일 가격이 8월 말부터 안정될 것이고 그렇다면 전체 물가도 좀 잡힐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를 했고 또 우리도 지금 소비자 물가가 어쨌든 2%대는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은이 금리를 언제 내릴지가 관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려할 부분들이 많아요. 지금 한국은행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뭘까요? 예, 우리 지금 자영업자들이나 또 개인이라 하더라도 대출을 쓰고 있는 사람들은 높아진 금리 때문에 상당히 이자 갚는데 예. 부담이 많이 될 겁니다. 그것이 민간 소비를 위축시키고 우리 경제에도 지금 악영향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 금리 내려야 되는데 한국은행의 이창용 총재께서 한국이 그동안에 금리를 내리지 못한 것은 미국 때문이다. 미국이 금리를 높은 상태에서 안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미국이 안 내리는데 한국만 내리면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니까 전 세계의 여유 자금들이 미국으로 흘러 들어가고 오히려 한국에 있던 돈도 미국으로 빠져나간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환율이 무너지고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이 있다.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 한국도 인하할 수 있다. 이런 시그널을 많이 보냈거든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달에 금리 인상 가능할 수도 있어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바로 이어서 우리나라 금통위는 10월 달에 열리니까요. 10월 달에 금리 인하할 수 있는 여건은 성숙이 됐어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과 다른 것은 우리는 지금 가계 대출이 굉장히 높습니다. 맞아요. 또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다시 꿈틀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마저 내리면 부동산은 더 오를 수가 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행이 좀 고민이 되는 이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딜레마 상황이 아니냐. 근데 부동산은 정부가 이달 말에 공급 확대를 통해서 돈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좀 더 지음으로써 해결하겠다. 그러니까 그것이 해결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10월 달에 금리 인하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가계대출과 지금 부동산 이것이 최대의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일단 금리 전망은 좀 더 확실한 신호가 있기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겠고요. 다음 소식 다뤄보겠습니다. TMF 사태와 관련해서 환불해주겠다면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가 또 이 틈을 노리고 확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남의 아픔에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 아픔을 틈타서 오히려 사기를 쳐서 돈을 뜯는다. 이것은 정말로 악성 범죄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좀 스미싱 하시는 분들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어떤 형식이냐면요. 이 티몬과 위메프에 돈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은 마음이 불안해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법에 정해진 또 정부가 유도하는 행정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을 사칭해가지고 문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돈을 갚아줄 테니까 자 우리 환불 절차를 진행하니까 당신 정보를 좀 내놓으세요. 이렇게 그게 정보를 내주면 이게 다 사기 100% 사기거든요. 지금 금융감독원이나 소비자원 같은 데서 문자를 보내가지고 환불 신청을 받습니다 하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데 거기다가 정보를 준다는 것은 사기꾼들에게 정보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정보를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URL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영어 스펠링 잔뜩 나온 거 있지 않습니까? 링크죠. 예, 여기 링크 하세요. 그거 누르는 순간에 자기의 금융 정보가 전부 빨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환불 뭐 조금 받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금융 자산을 통째로 틀릴 수도 있는 2차 피해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여기에 대해서 긴급하게 스미싱 사기 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사기트에 들어가 보면 이 사기에 안 당하는 방법 잘 나와 있고요. 보다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오는 문자에 URL 클릭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당장에 좀 자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TMF 사태 관련해서 더 이상의 피해 없도록 개인적으로도 철저하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